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약자와 속자 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열자 한번 배워보실까요? 첫 번째 어지러울 남자인데요. 상당히 많이 쓰는 한자고요. 여러분 쓰실 때 이거 복잡했지요. 실타리를 손으로 잡고 꼬아져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한번 꼬이고 반대방향으로 꼬였던 모습인데 쓰는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서 약자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외워주세요. 앞에 있는 한자 똑같이 위에 그냥 뾰족한 모양 살려놓고 아래다 입구를 써서 혀서를 집어넣고 뒤에 거 그대로 살려서 어지러울 남자는 저렇게 씁니다. 꼭 암기해 주시고 복잡하게 쓸 때 간단하게 쓸 때 저런 한자 많이 씁니다. 외워두세요. 두 번째 볼 남자인데요. 다 살려놓되 여기에서 뭐만 빠지냐면 그물망자만 빠집니다. 하나 획순을 빼버려도 상당히 한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자 규칙에 약자 속에 들어가는 한자예요. 볼 남자 이 가운데만 빼더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세 번째 올레자인데요. 한자를 쓸 때 한일 쓰고 양쪽 사람인 쓰고 쓰는 건데 이 부분에 있는 한자를 연결해서 써버려서 한일 그대로 쓰고 여러분 쌀미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자 배우실 때 쌀미 활용도 상당히 많은 거 아시지요? 그래서 점 활용하면서 한일 쓰고 쌀미만 쓰시면 돼요. 네 번째 두량자 보시면 한일 그대로 쓰시고요. 매산 쓰고 나머지 테두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산으로 활용하는 한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많이 쓰고요. 중국 간자자에도 쓰는 한자니까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산 쓰시는 거예요. 그냥 획순을 모양을 만들었지요. 진엘역, 역사할 때 역자인데요. 뭐가 달라졌나요? 여러분 획순 하나씩 뺐어요. 여기 있는 벼화자에 있는 점을 빼버려서 나무목 2개로 썼는데요. 이게 진짜 원자지요. 얘를 간단하게 쓸 때 위에 있는 한자 점들을 빼면 진할역자의 약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약자의 규칙은 복잡해요. 간단하게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끼리 약속한 한자이기 때문에 약속한 한자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익힐 한자인데요. 앞에 있는 실사 그대로 살려두고 뒤에 있는 한자 분별할 한자인데요. 점 2개 쓰는 것이 복잡해서 한일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력동자로 쓰는데 우리 난초 한자 같은 거 쓸 때 가운데에 정말 이게 들어가는데 동력동으로 써도 난초 할 때 난자가 되는 것처럼 점 2개를 한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예도래자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보일시에 있는 한자가 속자, 즉 세상 사람들이 좀 간단하게 쓸 때는 얘를 꼭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게 되고 뒤에 있는 한자 복잡해? 한 번에 해결을 해버려서 예도래자는 앞에 있는 한자 변형시켜주고 니은자, 세을자의 변형자로 그대로 쓰게 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외워두세요. 여덟 번째 수고로울 노자 보시면 위에 있는 거 볼화 2개 너무 복잡해. 점 3개만 쓰자. 배우락에서도 썼던 규칙 그대로 써서 아래를 똑같이 쓰게 되면 일할로 수고로울 노자의 획순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홉 번째 풀을 녹자와 10번째 기록할 녹자 모양이 똑같은데요. 앞에들은 그대로 살려주고 위에 있는 마름모를 니은과 기역으로 쓰는 획순이 되잖아요. 이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처럼 위에 거 그냥 그대로 우리 한글 크처럼 쓰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수에서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돼지머리 개자인데 이 돼지머리 개자의 변형자는 이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인데 속자를 이렇게 써서 컴퓨터로 서체들을 좀 변형하실 때 보시면 같은 취급해요. 이렇게 해서 속자라고 보는 거죠. 10번째 기록할 녹자도 똑같은 규칙이에요. 돼지머리 개자가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간단하게 속자와 약자 배우셨습니다. 원자를 알고 계시면서 그거를 약간 고치는 규칙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유익하셨나요?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이런 영상 계속 저랑 같이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리서당의 강경입니다. 약자와 속자 6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배울 때 제가 10자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잘 보시고 오늘도 원자를 기준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게요. 첫 번째 한자 용륜자인데 많이 쓰는 한자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 시작하는 설립은 살려두되 이 아랫부분 다 생략하고 꼬리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용용자의 약자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설립 살려주고 아랫부분 꼬리 만들어줘서 용용의 약자 눈여겨 좀 보셔서 암기해 주세요. 두 번째 일만만자 돈 쓸 때 많이 쓰시지요. 만자 어떻게 씁니까? 위에 다 그냥 한일로 해결하고 이 아랫부분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얘를 그대로 활용해서 일만만자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득 찰 만자인데요. 우리가 두량에서 보고 오셨죠? 이거 그대로 약자만 합니다. 원자는 다 써주되 이 아래 있는 한자 우리 매산으로 썼었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살려주는 한자에서 가득 찰 많은 두량자의 약자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매양매자인데요. 어머니 모자는 점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화매를 쓰면 앞에다가 나무목을 쓰는데 매화자, 매실할 때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약자로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속자 점 두 개를 한일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팔매자인데요. 우리가 일글독에서 한번 보고 오셨습니다. 앞에 말씀만 쓰면 일글독자잖아요. 그대로 살려주고 이렇게 했던 규칙 기억하시죠? 선비사 그대로 쓰고 위에 아래 여기에 있는 그물망자 덮을명으로 해결해버리고 조개패 아래자 그대로 그냥 활용해서 길게 빼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팔매자는 일글독에서 한번 보고 오셨고 그 규칙 뭐 이것만 외우시면 앞에다 말씀만 집어넣으면 일글독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여섯 번째 필발자 많이 보셨죠?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시는데 위에 그대로 살아두시고요. 이쪽 부분에 있는 한자 여기를 우리가 그냥 두이 쓰시고 모양만 만들었다 암기하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쓰는 한자는 없잖아요. 우리 수학기호 파이 같이 생겼는데 그건 아니고 이 아래자를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서 약속한 한자니까 필발자에 약자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일곱 번째 터럭발자 뭐가 바뀌었나요? 보이시나요? 바뀌신 거 보이시나요? 위에 똑같이 쓰는데 점 일단 없어졌지만 아랫부분이 여기가 버두자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원자는 이거지만 속자로 아래를 버두자로 쓰는데 버하고는 관계 하나도 없고요. 쓰기 편하게 획순을 연결한 듯 합니다. 얘를 쓸 때는 한일 쓰고 여기 쓰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서 벌써 획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버두자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원자. 자, 여덟 번째 절배자인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절배자 한번 볼까요? 앞에 손수자의 변형자가 제방변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고쳐버리고 뒤에는 똑같이 써서 절배를 이렇게도 써도 되고 이렇게 쓰는데 원자는 이거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홉 번째 변할 변자인데요. 위에 거 너무 복잡합니다. 쓸 때 말씀만 쓰시고 양쪽 실사를 대칭해서 쓰는데 얘를 그냥 다 한일로 해결해버리고 말씀만 위에 거 그대로 쓰고 한일 해서 이렇게 또역자로 바꿔버리고요. 아래도 원래 하나 둘 셋 네 개로 쓰는데 네 개 쓰는 것도 복잡하니까 한 번에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변할 변자도 이렇게 변형을 시킨다는 거. 오늘 10번째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변, 가장자리 변자인데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도 아래에 있는 모방자 쓰다만 거, 가운데 거, 아래 거 맨 밑결 이거 하나만 써버립니다. 칼도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는데 모방 거 맨 아래에 있는 모양 그대로 쓰고 책받침을 살려줘서 가변자의 모양의 변형은 다 빼고 얘 아래 것만 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약자, 열자 배우셨습니다. 첫 번부터 다 암기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런 약자 영상, 속자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런 영상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저와 함께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약자 7번째 시간인데요. 약자와 속자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약자는 간략하게 쓰는 거고, 속자는 세상 사람들이 획순을 한두 개 정도 건너뛰어도 맞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통용하는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한자는 보배보 보물보라고 해서 한자에 집안에 가득한 보물들을 부수를 다 쓰는데요. 집을 쓰고 굿을 쓰고 도자기 쓰고 돈을 썼어요. 그 중에서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집을 그대로 쓰고 앞에다 아래쪽에다 구수록 하나만 딱 집어넣어서 보물이라는 한자를 만들게 되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처불자인데요. 앞에 사람인을 쓰고 뒤에 불발음을 써서 썼는데 뒤에 획순이 상당히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간략한 한자의 세모 모양, 나사 모양으로 변형을 해서 약속을 하고 쓰고 있는 약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사자인데요. 우리가 흔히 실사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되고요. 하나만 써도 실사라고 하는 것들은 통용하고 있긴 한데 정확히 붓수로 얘기한다면 얘는 실사가 아니라 가는 실멱이라고 읽습니다. 실 하나기 때문에 가늘다라고 하고요. 그 가느다란 실을 여러 개지를 이렇게 꼬아서 만든 게 정말 실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사는 두 개를 써야 되지만 하나만 써도 맞다고 약자나 속자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실사다. 저 같은 경우도 부수 얘기도 실사부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백길사가 오늘 제일 어렵습니다. 백기다 라고 해서 묘사하다, 사진할 때 사자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한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까치작자라고 하는 옛 새 꼬리 모양의 새가 절구통에 앉아있는 걸 그대로 그린 한자인데요. 그대로 그것을 그렸다라고 해서 백길사라고 쓰는데 한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어 쓸 때도 많이 쓰고요. 이쪽 부분에다가 오자 모양을 쓴 다음에 점 4개를 한일로 그어버려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중국어에서 뭐마 마 할 때 마자 발음처럼 똑같이 생기고 위에다가 이 집에 있는 것까지 꼭지도 빼버리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약자 나오는 급수단체 시험들을 보면 백길사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외우기 힘들고 쓰기도 힘든 부분이니까 유념해서 잘 보시고 꼭지 빼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고쳤더라. 점 4개는 한일로 썼더라를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 사자인데요. 뒤에 부분 똑같이 쓰지만 앞에 있는 한자 간단하게 고치는데 우리가 어려울란 할 때도 똑같은 한자입니다. 앞에 있는 한자 똑같아서 어려울란도 쓰고 뒤에 세을자 붙었었죠? 세을자 모양 그대로 쓰시면 되는 한자니까 같은 류의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한 한자로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죽일살자인데 이 자는 이 자와 뭐가 다른가요? 잘 보셨나요? 네. 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일살자는 원래 이 앞에 있는 자가 본자지만 뒤에 이렇게 쓰더라도 같이 본다는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일살 이렇게 쓰더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일살자입니다. 죽일살. 그 다음 7번째 보시면 모양상자인데요. 이 모양상자 앞에 있는 한자 보시면 조각장자를 썼습니다. 조각장자의 획순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획인데 이 자를 3획으로 하나 점 2개 찍고 딱 써버리는 한자여서 간단하게 줄이는 거고 뒤에는 절대 획순을 빼지 않고 그대로 개견자를 써주고 있네요. 그래서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하는 규칙들이 다 약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자보다 간단해져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 보시면 돼요. 여덟 번째 더 쉽습니다. 소리성자인데요. 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악기 모양입니다. 위에가 그래서 악기, 그 다음 악기 치는 막대기 모양인데 여기에서 다 쓸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처음 쓰는 이자 모양을 그대로 쓰면 소리성이라고 우리 알아듣자라고 해서 복잡한 한자 중에서 대표적인 건 하나만 갖다 딱 놔서 대표로 약자를 지정하는 규칙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리성자는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이을 속자인데요. 앞에 실사 그대로 써주고 뒤에 팔매자 이렇게 변형되는 거 우리 일글독에서 한번 보시고 오셨습니다. 일글독은 앞에 실사 대신에 말씀원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똑같고 해서 자 선비서 그대로 써주고 넉사자 덮을명 쓰면서 조개
배자 간단하게 그냥 두 획수로 끝내버리는데 이 아래에 있는 한자를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을 속자도 읽을 것과 똑같이 뒷부분 팔매의 약자를 그대로 쓴다는 거죠. 만약에 팔매의 약자 써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실사 빼고 얘만 쓰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붙을 속 무리 속자인데요. 가운데 있는 한자가 물수래요. 물가 주변으로 습기 찬 곳에 벌레 촉자죠. 벌레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한 마리씩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붙어 있다고 해서 무리속 붙을 속이라고 하는 한자의 유래가 있어요. 그 한자에서 벌레가 많이 붙으니까 위에 모양 그대로 쓰고 물수 빼버리고 아래다가 이렇게 벌레 모양에서 약간 획순들을 남겨서 우리 보통 우임금 우라고 쓰는 우자를 벌레 모양 살려주고 나머지 술 써서 속자 모양 비슷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을 속자를 이렇게 약자로 바꿔서 쓰더라. 우임금 우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이 벌레 모양을 좀 살린 것 같습니다. 원숭이 우자도 되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약자를 또 10가지를 배웠습니다. 약자는 여러 번 보시고 한번 살짝 써보시면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한자를 빨리 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약자 강의 다시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자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다음 영상도 이렇게 약자도 한번 보고 싶다 싶으시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저랑 같이 약자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